새벽 4시입니다. 세상은 아직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군요. 차가운 공기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낡은 셔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군요. 서윤이 국밥집 문을 여는 소리입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군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윤은 익숙하게 가게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가게 안을 비추네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면의 전단지입니다.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군요. 거기엔 어린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습니다. 실종된 아들 민우를 찾는 전단지입니다. 서윤은 전단지를 잠시 바라보다 눈을 돌립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슬픈 의식 같군요.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거대한 솥단지 앞에 섭니다.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는 뒷모습이 작아 보입니다. 습관처럼 무릎을 툭툭 두드리는군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아니면 마음이 시려서 무릎도 시린 걸까요? 솥단지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일어납니다. 곧이어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군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이 냄새는 시장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리는 신호죠. 서윤은 묵묵히 육수를 저으며 시간을 견딥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네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일터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서윤 엄마 일찍 나왔네. 누군가 인사를 건네지만 서윤은 대꾸가 없군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건 사람처럼 말이죠. 서윤은 홀로 나와 빈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어제 손님이 남기고 간 그릇을 치우는군요. 그러다 문득 한자리에 시선이 멈춥니다. 구석진 자리의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네요. 마치 누군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죠. 서윤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군요. 그녀는 행주를 꽉 쥐었다가 다시 놓습니다. 가게 구석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군요. 금방이라도 아이가 달려와 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발 주인은 15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죠. 서윤은 다가가 신발코를 조심스레 만집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겠군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군요. 꼬깃꼬깃해진 작은 사진 한 장입니다. 테두리가 다 닳아버린 낡은 사진이네요.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서윤은 엄지손가락으로 아이 얼굴을 문지릅니다. 지문이 닳도록 만진 흔적이 역력하군요. 배고프지는 않니? 서윤이 작게 속삭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이 가슴을 찌르네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가슴 깊이 품습니다.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두는 것이죠. 솥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하얀 김이 서윤의 얼굴을 감싸는군요. 그 모습이 마치 깊은 한숨처럼 보입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와도 닫지 않는군요.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봐 그런 걸까요? 서윤의 시간은 여전히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그대로죠. 오늘도 그녀는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새벽 시장의 소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서윤의 세상은 고요하기만 하군요. 그녀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림자마저 외로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서윤은 다시 국자를 들고 육수를 젓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왠지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 것 같군요.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솥단지만 바라볼 뿐이죠. 이 새벽이 지나면 또다시 아침이 올 겁니다. 하지만 서윤의 아침은 언제쯤 밝아올까요? 그녀의 15번째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통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서윤네 국밥집도 전쟁터가 따로 없군요.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세요. 아줌마 깍두기 좀 더 줘요. 여기저기서 주문이 빗발치는군요. 서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방과 홀을 오갑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네요.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배달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할 사람이 없어 서윤은 난감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군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립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어오네요. 헬멧을 쓴 낯선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윤에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씩씩하고 힘찹니다. 서윤은 너무 바빠 대꾸할 겨를도 없어 보이는군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주문을 받습니다. 청년은 당황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네요. 그의 눈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곧장 철가방을 집어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방 앞에 놓인 포장된 음식들을 척척 담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청년은 짧게 외치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네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은 표정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뒷모습에 가슴이 덜컥합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토바이 소리가 가게 앞에 멈춥니다. 청년이 빈 철가방을 들고 들어오는군요.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네요. 배달 다 돌고 왔습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많은 주문을 순식간에 처리한 겁니다. 청년은 쉴 틈도 없이 홀 서빙을 돕습니다. 어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아버님 여기 시원한 물 드세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싹싹하기 그지없군요. 까다로운 손님의 불평도 웃으며 넘깁니다. 가게 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는 것 같네요. 단골 손님들이 흐뭇하게 청년을 바라봅니다. 서윤 엄마 복 터졌네. 저 총각 참 잘하네. 손님들의 칭찬에 서윤의 굳은 표정이 풀립니다.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청년을 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웃는 모습이 짠하군요. 서윤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서 건넵니다. 이거 마시고 해. 무심한 듯 건네는 말 속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공손히 물잔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물을 마시는 청년의 목을 대가 움직입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봅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의 얼굴이 드러나는군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한 눈매를 가졌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청년의 눈에 머뭅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서윤의 가슴 깊은 곳이 툭 하고 건드려지네요. 이유 모를 떨림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괜한 기대를 품는 자신이 두려운 걸까요? 청년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웃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진입니다. 서윤은 아직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된 것 같군요. 도진의 등장이 서윤의 멈춘 시간을 흔듭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점심 장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군요. 서윤은 자꾸만 도진에게 시선이 갑니다. 도진 역시 서윤을 조심스레 살피는군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듯합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먼지 속에 춤추는 빛들이 희망처럼 보입니다. 서윤은 다시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군요. 오늘따라 국밥 냄새가 더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서윤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파문이 기적이 될지 상처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도진이 서윤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들이우네요. 그 모습이 꽤나 잘 어울려 보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폭풍 같았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시장의 소음도 잦아들고 어둠이 내려앉았군요. 국밥집의 셔터를 반쯤 내린 채 마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도진은 아직도 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봐요. 내가 할게요. 서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도진은 묵묵히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있군요. 육수통을 옮기는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서윤은 그런 도진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남의 집 일을 제 일처럼 하는 사람이 드문 세상이니까요. 서윤은 주방 바닥을 닦으려 걸레를 집어듭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퉁퉁 부었군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때 물기 있는 바닥을 딛다 발이 미끄러집니다. 아이고, 서윤의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는군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입니다. 누군가가 바람처럼 달려와 서윤을 낚아채네요. 도진입니다. 그의 단단한 두 팔이 서윤을 꽉 붙들고 있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틈도 없이 정적이 흐릅니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가까이서 본 도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군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가만히 도진의 팔을 잡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나 뜨겁군요.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서윤의 마음을 녹입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네요. 마치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품속 같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군요. 도진은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서윤을 잡았던 손을 쉽게 놓지 못하는군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서윤은 어색함을 감추려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은 먹고 다녀요? 서윤의 물음에 꼬르륵 소리가 대신 대답하네요. 도진이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서윤은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아 불에 올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군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서윤은 고기도 듬뿍 썰어 넣습니다. 자식 먹이는 어미의 마음처럼 꾹꾹 눌러 담는군요. 이리 와서 한술 떠요. 서윤이 식탁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부릅니다. 도진은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니 눈이 커지네요. 잘 먹겠습니다. 도진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맛봅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미소가 번지네요. 그는 허겁지겁 밥을 말아 크게 한술 뜹니다. 볼이 미어 터져라 먹는 모습이 복스럽군요. 서윤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도진이 먹는 모습이 어린 민우와 겹쳐 보이는군요. 민우도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볼을 부풀리곤 했죠. 서유는 저도 모르게 깍두기 접시로 손을 뻗습니다.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집어 도진의 숟가락에 올립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에 서윤 자신도 놀랍니다. 도진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하는군요. 그는 숟가락 위에 올려진 깍두기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네요. 도진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걱정되는군요. 하지만 도진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진 듯 몇 번을 꿀꺽이는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국밥 그릇을 비워갑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 같지만 모른 척 해야겠죠. 가게 안 낡은 형광등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지네요. 침묵이 흐르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군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서 어머니의 정을 느끼고 있겠죠. 빈 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군요. 하지만 가게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곳입니다. 두 사람만의 작고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식사가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서윤도 도진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서로를 느낍니다. 오늘 이 국밥 한 그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묶었군요.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의 시작입니다. 서윤은 빈 물컵에 물을 채워 도진에게 건넵니다. 그 손길이 한없이 다정하고 조심스럽군요. 도진이 물잔을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5년의 겨울을 녹이는 봄비 같은 밤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직원들의 식사 시간이 찾아왔군요. 서윤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반찬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반찬이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두툼한 계란말이입니다. 파와 당근을 잘게 다져 넣어 색감도 곱군요.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윤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흐뭇해합니다. 민우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으니까요. 도진도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밥 먹자. 서윤이 식탁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부릅니다. 도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해맑게 달려오는군요. 와, 계란말이네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도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듭니다. 가장 먼저 계란말이로 손이 가는군요. 그런데 도진의 먹는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야채를 싫어해서 골라내거나 그냥 먹죠. 하지만 도진은 계란말이의 양 끝부분부터 공략합니다. 바삭하게 익은 꼬투리 부분을 먼저 베어 무네요. 끝부분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도진이 오물오물 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힙니다. 15년 전 민우도 항상 그랬기 때문이죠. 민우는 언제나 계란말이 꼬투리만 골라 먹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며 엄마에게도 양보 안 했었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립니다.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 의문이 서리기 시작하네요. 도진은 서윤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식사에 열중합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기세로 먹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도진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목덜미를 극적거리며 표정이 일그러지네요.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서윤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진은 붉어진 얼굴로 목을 계속 긁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좀 간지러워서요. 그의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있군요. 서윤은 그 반점을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계란말이 속에 들어간 재료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혹시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계란말이 소스에 복숭아즙을 조금 넣었거든요. 달콤한 맛을 내려고 넣은 비법 소스였습니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봅니다. 내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좀 심해서요. 도진의 대답이 서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민우 역시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약통을 뒤집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약병을 놓칠 뻔했군요. 이거 먹어 얼른. 서윤은 도진에게 알레르기 약을 건넵니다. 도진은 약을 받아들고 잠시 주저합니다. 서윤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서윤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약을 삼킵니다. 죄송해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나갑니다. 서윤은 도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군요. 계란말이 꼬투리를 좋아하는 식성,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치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서윤은 식탁에 남겨진 도진의 빈 그릇을 봅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숟가락이 놓여 있네요.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가슴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군요. 만약 도진이 진짜 민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만약 아니라면 이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오는군요. 부엌의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도진은 가게 밖에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그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하군요. 자신의 알레르기를 단번에 알아챈 서윤. 그녀의 눈빛에서 읽히는 간절함과 의심. 도진은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하늘을 봅니다. 흐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군요. 두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날 겁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서윤은 다시 힘을 내어 그릇들을 치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군요. 오늘의 점심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시장 골목의 천막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귀를 때리는군요. 서윤은 가게 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군요. 배달 나간 도진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걱정이 가득 고여 있네요.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그녀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빗속을 뚫고 희미한 전조등 불빛이 보이는군요. 도진의 오토바이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옵니다. 가게 앞에 멈춘 도진의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헬멧을 벗자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군요. 그런데도 도진은 제 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가방을 열어
빈 그릇부터 확인하는군요. 다행이다, 그릇은 하나도 안 젖었네요. 도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자신은 비를 다 맞아놓고 그릇 걱정이라니요. 서윤은 마른 수건을 들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아, 지금 그릇이 문제야? 서윤이 도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타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나오는군요. 도진의 옷에서 차가운 빗물이 배어 나옵니다. 서윤은 도진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는 손길이 급합니다. 감기라도 들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미의 마음이죠. 가만히 있어봐, 물기 좀 닦게. 도진은 서윤의 손길에 얌전히 머리를 맡깁니다. 따뜻한 수건이 차가운 얼굴을 감싸는군요. 서윤의 체온이 도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일 겁니다. 서윤은 꼼꼼하게 도진의 귀 뒤쪽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귀가 훤히 드러나 있군요. 그때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도진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보입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희미하게 남아있군요.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 흉터를 응시합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민우가 끓는 물에 데었던 바로 그 상처죠. 평생을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던 흉터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을 칩니다.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 수건을 놓칠 뻔했군요. 그녀는 홀린 듯 흉터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직접 만져서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겠죠.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서윤의 손가락이 도진의 귀에 닿으려는 찰나입니다. 도진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뺍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귀가 좀 예민해서요. 도진이 당황하며 귀를 손으로 가립니다. 그의 얼굴에 낭패감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서윤의 손은 갈 길을 잃고 허공에 멈춰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가게 밖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군요. 서윤은 도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에 찹니다. 계란말이 꼬투리,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흉터. 이 모든 우연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뿐이죠. 도진은 서윤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뭅니다.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도진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탈의실로 향합니다. 서윤은 잡지도 못하고 그 뒷모습만 바라보네요. 멀어지는 아들의 등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입니다. 탈의실로 들어온 도진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귀 뒤의 흉터를 어루만집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낙인이죠. 이 흉터가 결국 자신을 어머니에게 이끌었군요. 도진은 거울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홀에 남겨진 서윤은 창밖을 멍하니 내다봅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눈물 같군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겠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들이 먼저 다가올 테니까요. 서윤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 잔인한 비가 그치면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빗줄기는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질 듯 더 세차게 퍼붓는군요. 오늘 내리는 이 비는 두 사람의 눈물일 겁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의 눈물이 터진 것이죠. 가게 안은 빗소리와 숨소리로 가득 찹니다. 폭풍 전 야처럼 위태롭고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해가 떴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군요.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있군요. 생선 가게 앞에서도 야채 가게 앞에서도 말이죠. 그들의 입에서 공통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서윤네 국밥집 알바생 도진입니다. 그 총각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맞아, 서윤네 죽은 아들이랑 판박이야. 사람들은 곁눈질로 국밥집을 훔쳐봅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반짝거리는군요. 15년 전 시장을 뛰놀던 민우를 기억하는 이들이죠. 도진의 등장이 그들의 기억을 소환한 겁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갑니다. 어느새 시장 전체가 도진의 이야기로 떠들썩하네요. 서윤이 장을 보러 나오자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골목이 쥐 죽은 듯 하군요. 상인들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집요하게 서윤을 쫓는군요. 서윤도 그 시선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지겠죠.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걸음을 옮깁니다.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그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서윤을 불러 세웁니다. 시장통 소식통으로 불리는 입 가벼운 분이죠. 서윤 엄마 잠깐 나 좀 봐. 아주머니가 은밀하게 서윤의 팔을 끕니다. 주변 상인들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군요. 그 알바생 말이야, 정말 생판 남맞아?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서윤이 멈칫합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군요. 아주머니는 서윤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잇습니다. 아니, 눈매며 웃는 게 민우랑 똑같아서 그래. 서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오죽할까요? 당장이라도 맞다고 내 아들이라고 외치고 싶겠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사실이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입을 엽니다. 그냥 일 잘하는 착한 청년이야. 억측하지 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주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군요. 글쎄 핏줄은 못 속인다던데 묘하단 말이야.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서윤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발길을 돌립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도진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도진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모양이군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서윤의 말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울까요? 도진은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네요. 자신이 서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도진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붙잡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그녀는 가게로 돌아와 주방 구석에 주저앉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돕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기대감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덩집을 불립니다. 서윤은 도진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의젓하군요. 어쩜 저리도 반듯하게 잘 컸을까요?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오늘따라 서윤을 피합니다. 눈이 마주칠라 치면 딴 곳을 보며 외면하는군요.
서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일 겁니다. 혹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겠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입방아가 쌓아 올린 벽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소문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부터 더 부풀려지고 있군요. 내가 봤는데 걷는 폼도 민우 아빠랑 똑같아. 혹시 밖에서 나와온 자식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소문들이 도진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될 뿐이죠. 도진은 배달을 나가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헬멧 속에 감춰진 표정이 어둡기만 하군요. 그는 자신이 서윤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했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 되었으니까요. 이대로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하는 눈치입니다.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현실. 그 무게가 25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군요. 해질 무렵 시장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서윤과 도진의 그림자는 닿을 듯 닿지 않는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만 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 묻힌 두 사람의 진심. 그 진심이 언제쯤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도 서윤과 도진은 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떠돌다 언젠가 사라지겠죠. 하지만 가슴에 박힌 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밤은 낮보다 깊고 고요합니다. 모든 상인이 퇴근하고 가로등만이 골목을 지키고 있군요. 서윤네 국밥집의 간판불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아직 인기척이 남아있네요. 도진이 홀로 남아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주를 든 손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합니다. 벽면에 붙은 낡고 빛바랜 전단지입니다. 15년 전 실종된 아이 민우의 사진이 있는 곳이죠. 도진은 홀린 듯 전단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미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군요. 두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가슴이 옥죄어 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전단지를 어루만집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지는군요. 어머니. 도진의 입에서 억눌린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는군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작은 베넷 저고리입니다. 도진이 보육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던 유일한 옷이죠. 그는 베넷 저고리를 전단지에 대어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조심스러운 손길이네요. 이 작은 옷 한 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도진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군요. 그는 베넷 저고리를 얼굴에 묻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전내음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바로 옆에요. 도진은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냅니다. 당장이라도 서윤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겠죠. 하지만 자신이 버려진 아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도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가게 문이 덜컥거립니다. 도진은 화들짝 놀라며 베넷 저고리를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요동치는군요.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서윤입니다. 그녀가 가게에 두고 간 핸드폰을 찾으러 돌아왔군요. 아직도 안 가고 뭐해? 서윤이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봅니다.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걸레를 듭니다.
아, 내 마무리 정리를 좀 하느라고요. 도진이 황급히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그는 서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서 있던 자리를 봅니다. 바로 민우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 벽 앞이죠. 서윤의 시선이 도진의 붉어진 눈가에 머뭅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군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묘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다가 늦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녀는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너 혹시 울었니? 서윤의 물음에 도진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도진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서윤은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도진의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눈치채는군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만이 흐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군요. 서윤은 도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겠죠. 도진은 이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 이제 다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도진은 도망치듯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합니다. 서윤은 그를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조심해서 가라. 서윤의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낮게 깔립니다. 도진은 문을 나서다 말고 잠시 멈칫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다시 삼키는 뒷모습이군요.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전단지 앞에 섭니다. 방금 전까지 도진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죠. 그녀는 전단지에 묻은 도진의 온기를 느낍니다. 손자국이 난 유리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민우야, 너니 정말 너인 거니? 서윤은 허공에 대고 묻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이 밤 공기에 흩어지는군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아듭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 같습니다.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군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서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날입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군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탓일까요? 서윤이 아침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군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추워, 너무 추워. 서윤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덜덜 떱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웅크리는군요. 오늘따라 가게 문을 여는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도진이 서윤의 방으로 달려옵니다. 굳게 닫힌 쪽방 문을 두드려 보지만 대답이 없군요. 사장님 안에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오는군요. 도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은 방 안에 열기가 가득 차 있군요. 서윤이 핏기 없는 얼굴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진은 사색이 되어 서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열이 왜 이렇게 높아요? 도진이 서윤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는 황급히 물수건을 만들어 서윤의 머리에 올립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서윤이 작게 신음하는군요.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안쓰럽게 느껴지는군요. 평생 아들 하나 찾겠다고 고생만 한 손입니다.
도진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도진은 속으로 삼키던 말을 끝내 뱉어냅니다. 하지만 열에 들뜬 서윤은 듣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녀는 헛소리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릅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밥은 먹었니?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죠. 도진은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네, 어머니, 저 밥 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대답입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편안해진 표정을 짓습니다. 도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는군요. 마치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서윤의 뜨거운 눈물이 도진의 손등을 적십니다. 도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는군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픕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도진은 서윤의 곁을 지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주며 밤을 샙니다. 쪽방의 낡은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군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윤의 열이 조금 내립니다. 새끈새끈 잠든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는군요.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물컵을 봅니다. 반쯤 남은 물이 서윤의 기다림처럼 말라가고 있군요. 도진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를 아프게 할 순 없습니다. 도진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밟히는군요. 이 모든 세월의 흔적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만 아프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도진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나갈 채비를 합니다. 서윤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자신이 민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창밖에는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는군요. 이 빛이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서광이길 바랍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서윤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가득 머물러 있군요.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서윤의 깊은 잠 속에 도진의 진심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15년의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봄이 문턱까지 와 있음을 알리는 새벽입니다. 도진은 방을 나가려다 발길을 멈춥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져서입니다. 서윤의 머리맡에 있는 물컵은 이미 비어 있군요. 그는 부엌으로 가려다 책상 위를 봅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이네요. 그 위에 낡은 공책들이 수십 권 쌓여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모서리가 다 닳았군요. 도진은 홀린 듯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공책 표지에는 연도별 날짜가 적혀 있네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민우에게 쓰는 편지라고 적혀 있군요. 도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공책을 집어듭니다. 15년 전 민우를 잃어버린 그의 일기장입니다.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종이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페이지들이군요. 도진은 떨리는 눈으로 첫 줄을 읽어 내려갑니다. 민우야, 오늘은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서윤의 피눈물이 맺혀 있군요. 도진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날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날 서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느껴지네요. 다음 장을 넘기자 전단지를 돌린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도 너를 찾으러 100군데를 다녔어. 다리가 부르터서 걷기가 힘들구나. 그래도 내일은 꼭 찾을 수 있겠지? 도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군요. 자신이 보육원에서 엄마를 원망하던 그 시간들. 서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도지는 책상 아래 놓인 커다란 상자를 봅니다. 테이프로 밀봉된 낡은 라면 상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어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운동화들이 가득하군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난 신발들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굳어버린 운동화도 있네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신었던 신발들입니다. 도지는 그중 하나를 꺼내어 가슴에 품습니다. 신발에서 서윤의 고단했던 세월 냄새가 납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걸었던 흔적이죠. 이 많은 신발들이 서윤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도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발을 끌어안고 웁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오열이 방 안을 채웁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어머니를 오해했던 죄책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도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통곡합니다. 잠든 서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는군요.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일기장 위로 도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잉크가 번지며 글자들이 눈물처럼 흐르네요. 그것은 서윤의 아픔과 도진의 아픔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15년의 세월이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도진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잠든 서윤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도진은 무릎으로 기어가 서윤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댑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눈물을 닦아주는군요.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차례입니다. 도진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기장과 신발은 다시 제자리에 둡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사랑은 영원히 남겠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노래입니다. 도지는 서윤이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곧 모자의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방 안가득 채워진 사랑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서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립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열은 내린 것 같군요.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봅니다. 도진입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끌어안고 울고 있군요. 서윤은 놀란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도진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잠겨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돌아보는군요.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눈물 범벅입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발을 감싸주는군요. 서윤은 도진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서윤이 발을 빼려 하지만 도진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붙들고
고개를 숙이는군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서윤의 발등에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군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천 조각을 꺼냅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작은 베넷 저고리입니다. 서윤은 그 베넷 저고리를 보자마자 숨이 멎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군요.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그 베넷 저고리는 민우가 태어난 날 입혔던 옷입니다. 서윤이 직접 한 땀 한 땀수를 놓았던 옷이죠.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낚아채듯 받아듭니다. 옷깃에 수놓아진 민우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군요. 서윤은 그 글자를 확인하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 것이죠. 어머니, 저 민우예요. 저 정말 민우예요. 도진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칩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서윤은 멍하니 도진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청년이 정말 내 아들 민우란 말인가요?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새끼가 바로 옆에 있었다니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그녀는 손끝으로 도진의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만집니다. 기억 속의 어린 민우와 눈앞의 도진이 겹쳐집니다. 민우야, 내 새끼 민우야. 서윤의 입에서 터진 울음이 짐승의 포효 같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와락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서져라 으스러져라 아들을 품에 안는군요. 도진 역시 서윤의 품에 파고들며 엉엉 웁니다. 어머니의 품 냄새가 15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 냄새입니다. 방 안은 두 사람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찹니다.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울부짖는군요. 이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한을 토해내는 소리입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죠. 서윤은 도진의 등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서윤은 자책하며 가슴을 칩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도진의 말에 서윤은 더욱 서럽게 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주봅니다. 퉁퉁 부은 눈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군요. 서윤은 도진의 귀 뒤에 있는 흉터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상처에 말이죠. 이제 다시는 너 안 놓을 거야. 죽어도 안 나. 서윤의 눈빛에 서슬 퍼런 결기가 서립니다. 다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어미의 다짐이죠. 도진은 서윤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평온을 찾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행자처럼요.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방 안가득 떠다니던 먼지마저 빛나 보이는군요. 1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날들만 남았을 겁니다. 서윤과 도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후끈할 정도군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서윤과 아들 민우로 말이죠.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태양이 떠올랐군요. 하지만 서윤에게 오늘 아침은 생애 첫 아침과도 같습니다. 15년의 긴 어둠을 뚫고 맞이한 진짜 아침이니까요.
서윤과 도진은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가게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네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사를 쉬는 날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군요. 손에 땀이 차도 절대 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손을 놓으면 도진이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서죠. 도진은 그런 서윤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행복함이 공존하는군요. 도착한 버스에 두 사람이 오릅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비는군요. 서윤은 도진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섭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서서 가도 돼요. 도진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앉아 난 서 있는 게 편해. 서윤은 도진의 어깨를 누르며 자리에 앉힙니다. 아들이 편하게 가는 모습만 봐도 좋은 모양입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윤의 몸이 휘청입니다. 도진은 재빨리 서윤의 허리를 부축하는군요. 그의 단단한 팔이 서윤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서윤은 도진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보던 거리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군요. 회색빛 건물들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서윤의 마음이 세상의 풍경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저기 보이는 공원 기억나니 어릴 때 자주 갔는데. 서윤이 창밖을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보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내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도진의 대답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잊혀진 기억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군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눈앞에 유전자 검사센터의 간판이 보이는군요. 거대한 건물이 두 사람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하며 굳어집니다. 막상 확인하려니 덜컥 겁이 나는 걸까요? 99%의 확신이 있어도 1%의 불안은 남으니까요. 도진은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도진의 따뜻한 위로가 서윤에게 용기를 줍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떼는군요. 접수처 앞에 선 서윤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칸이 까마득해 보입니다. 펜을 쥔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군요. 글씨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하게 써집니다. 도진이 조용히 서윤의 손에서 펜을 가져갑니다.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옆에 계세요. 도진은 반듯한 글씨체로 서류를 채워나갑니다. 관계모자. 도진이 그 항목에 체크하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춥니다. 공식적으로 모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첫 순간이니까요. 검체 채취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비장합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러 가는 사람들 같군요. 입안 상피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로군요. 이 간단한 걸 하기 위해 15년을 돌아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윤이 다리에 힘이 풀리나 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걸 도진이 부축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도진은 서윤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줍니다. 서윤은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 15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군요. 이제 정말 내 아들이구나. 누구도 뭐라 못해.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구겨진 깃을 정성스레 펴줍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이 영락없는 엄마군요. 도진은 쑥스러운 듯 가만히 서윤의 손길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는 기분일 겁니다.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서윤이 도진의 손을 이끌며 앞장섭니다. 이제는 서윤이 도진을 이끌어줄 차례입니다.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군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들 머리 위로 내리는 것 같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끔거립니다. 누가 봐도 붕어빵처럼 닮은 모자지간이니까요. 서윤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훤칠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도진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서윤의 아들 박민우로서 당당히 세상에 섰습니다. 두 사람 맞잡은 손에서 뜨거운 체온이 오갑니다. 그 체온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 쪼가리는 확인 절차일 뿐이죠. 이미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알아봤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분홍색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는군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비 같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머리에 붙은 꽃잎을 떼어줍니다. 우리 아들 꽃미남이네. 서윤의 농담에 도진의 얼굴이 홍당무가 됩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일 거라 예상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국밥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네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밝은 기운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군요. 늘 미간을 찌푸리던 습관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달라진 서윤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서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폈네. 단골 손님의 물음에 서윤은 수줍게 웃습니다. 그럼요, 좋은 일이 생겼지요. 아주 큰일이요. 그녀는 도진을 슬쩍 쳐다보며 눈짓을 보냅니다. 도진도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는군요. 두 사람만의 비밀이 공간을 달콤하게 채웁니다. 도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눅 들지 않는군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홀을 누비고 다닙니다. 어머니, 3번 테이블에 깍두기 더 드려야 해요. 도진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맴돌던 말이 이제는 술술 나오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노래가 따로 없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오후 시간입니다. 서윤은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전단지 앞으로 갑니다. 1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민우의 사진입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는군요. 벽지에 자국이 남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전단지를 반듯하게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고생했다. 서윤은 전단지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픔을 보내고 현재의 행복을 맞이하는 의식이죠. 도진은 사다리를 놓고 높은 곳을 청소합니다. 가게의 낡은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군요. 치직거리던 불빛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가게 구석구석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차네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일찍 문을 닫고 나섭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서윤은 도진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낍니다.
도지는 어머니의 팔을 든든하게 받쳐주는군요. 누가 봐도 다정한 모자지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할까? 좋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도진의 애교 섞인 말에 서윤이 까르르 웃습니다.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상인들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군요. 저 집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는 시간입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옹기종기 움직입니다. 도진이 팔을 썰면 서윤이 고기를 볶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게 천생연분 모자네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행복의 배경음악 같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머리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잠투정이 심했어. 정말요 제가 그랬어요? 도진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채워가는 시간이죠. 서윤의 손이 도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잠이 솔솔 오는군요. 도진은 서윤의 품에서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들은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요. 서윤은 잠든 도진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새끼입니다. 그녀는 도진의 이불을 고쳐 덮어줍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좋은 꿈 꾸고. 서윤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밤 공기에 스며듭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군요. 기다림조차 설렘이 되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상처는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서윤과 도진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치유제입니다.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군요. 내일이면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꿈속에는 이미 봄꽃이 만발해 있을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안에는 긴장감이 감도는군요. 서윤은 문 밖을 수시로 내다보며 서성거립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네요. 도진 역시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괜히 행주질만 열심히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군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도진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서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네요. 확신은 있지만 문서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질 때쯤입니다. 가게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 서윤네 국밥이죠. 등기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군요.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그녀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집니다. 발신인은 유전자 검사센터라고 적혀 있군요. 서윤은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뜯어봐요. 도진의 온기가 전해지자 서윤은 겨우 숨을 내쉽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봉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묵이 흐르는군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잡습니다. 찌익하고 종이 뜯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이 소리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소리니까요. 서윤은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접혀있는 종이를 펼치는 손길이 느리고 신중합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겠죠. 종이가 완전히 펼쳐지고 글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하군요. 서윤의 시선은 종이 하단으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 붉은색으로 인쇄된 숫자가 서윤의 눈에 박힙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 숫자를 보고 또 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99%가 맞습니다. 아, 서윤의 입에서 탄식 같은 외마디 비명이 터집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진 것이죠.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진이 다급하게 물으며 서윤을 부축합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종이를 도진에게 내밉니다. 도진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군요. 그 역시 숫자를 확인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맞아요. 저 진짜 민우 맞아요. 도진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어머니 아들이에요. 도진의 울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웁니다. 서윤도 도진의 등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거였군요. 15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시원한 눈물입니다. 가게 밖에서 기웃거리던 시장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온 것이죠. 서윤 엄마 왜 그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묻습니다. 서윤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고 활짝 웃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우 맞대, 내 아들 맞대. 서윤이 결과지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그 모습이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환하군요.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하늘이 도왔네, 서윤 엄마 복 받았어. 사람들이 몰려들어 두 사람을 축하해 줍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네요. 민우야,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하게만 살아라. 생선 가게 아저씨가 도진의 등을 팡팡 두드립니다. 도진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의 인사가 여느 때보다 씩씩하고 우렁차군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잔치집 분위기로 변합니다. 누군가 사온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기뻐하는군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이웃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서윤은 사람들 틈에서 도진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박민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 차 있군요. 잃어버렸던 보물을 되찾은 기쁨이 이런 걸까요?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제 이 손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작정입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군요. 15년의 긴 겨울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 펼쳐질 겁니다. 99%라는 숫자가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기적은 이미 두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100%였으니까요. 오늘 국밥집의 간판이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서윤네가 아닌 민우네가 될 날도 멀지 않았군요.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장통 전체가 들썩이는 날입니다. 서윤네 국밥집 앞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네요. 가게 입구에는 색색의 풍선들이 춤을 춥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선들이 인사를 하는 것 같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 달린 간판입니다. 민우네 국밥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간판이 참으로 늠름하군요. 15년 동안 서윤네였던 이름이 오늘 비로소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찾은 가게가 제 이름을 찾은 것이죠.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돼지 삶는 냄새와 떡 지는 냄새가 어우러졌군요. 동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서윤은 오늘 곱디고 온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분홍색 치마 저고리가 새색시처럼 잘 어울리는군요. 얼굴에는 연지곤지보다 더 붉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서윤은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돌립니다. 손이 어찌나 큰지 떡이 접시 밖으로 넘치는군요.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서윤 엄마 오늘 진짜 꽃 같다. 이제 서윤 엄마 아니고 민우 엄마지. 이웃들의 덕담에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과 주름마저 행복으로 채워진 것 같군요. 홀에서는 도진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닙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나비 넥타이까지 맸군요. 평소의 작업복과는 다른 훤칠한 모습입니다. 어머님 여기 수육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버님 막걸리 한 잔 받으세요. 도진은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발걸음이 경쾌하군요. 누가 봐도 이 가게의 의젓한 주인장 같습니다. 손님들은 도진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아들이 잘생겨서 국밥 맛이 더 좋네. 저런 아들 둔 서윤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도진의 귀가 빨개집니다. 그래도 입가에 걸린 미소는 떠날 줄을 모르는군요. 주방에서는 솥뚜껑이 덜그럭거리며 장단을 맞춥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가 흥겨운 노랫가락 같네요. 서윤은 갓 삶아낸 수육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숭덩숭덩 썹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위 한 점을 집어드는군요. 서윤의 시선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진을 쫓습니다. 민우야 잠깐 이리 와봐. 서윤이 손짓하며 도진을 부릅니다. 도진은 쟁반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군요. 아 해봐라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서윤이 도진의 입에 고기 한 점을 넣어줍니다. 뜨거운 고기를 호호 불어가며 식혀주는 정성이네요. 도진은 넙죽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최고예요. 도진이 엄지를 척 내밀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볼이 빵빵해져서 오물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이군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그녀는 도진의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줍니다. 거친 손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비단결 같군요. 가게 안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찹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적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머물던 자리에 기쁨이 둥지를 틀었군요. 시장 사람들은 제각기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합니다. 민훈의 국밥집 대박 나라고 위하여, 서윤 엄마 만수무강하라고 위하여. 쨍그랑하는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이 소리들이 모여 서윤의 가슴속 응어리를 깨뜨립니다. 서윤은 가게 구석구석을 눈에 담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도, 낡은 시계도, 손때 묻은 식탁도, 모든 것이 어제와 같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니까요. 도진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행복을 배달합니다. 철가방 대신 희망을 나르는 배달부가 된 셈이죠. 그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집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 같군요. 서윤과 도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윙크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눈빛이군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풍선들이 바람에 맞춰 춤을 추며 축하해 주는군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구경을 합니다. 기적을 이룬 모자의 이야기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단순한 개업식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승리의 파티입니다. 서윤의 한복 치맛자락이 나비처럼 팔랑거립니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꽃향기가 나는 것 같군요. 도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 잔치는 끝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지겠지요. 민훈의 국밥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타오르는 한 영혼이 밝을 테니까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군요.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함과는 다릅니다. 웃음소리의 여운이 공기 중에 남아있네요. 서윤과 도진은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급니다. 드르륵 하는 셔터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군요.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상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잔치 음식을 먹었지만 밥은 따로 먹어야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서윤의 철학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놓여 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갓 지은 밥이네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합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지? 서윤이 도진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줍니다. 가시 하나 남지 않게 꼼꼼하게 바른 살점이군요. 도진은 숟가락을 들고 크게 한술 뜹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도진의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걸 서윤이 지켜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서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물도 마시고. 서윤이 물컵을 밀어주며 다정하게 챙깁니다. 도진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소소한 밥상이 그토록 그리웠던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지만 세상 최고의 진수성찬이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양념이 듬뿍 들어갔으니까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일은 시장 가서 내 옷 좀 사자. 에이 옷 많은데 뭐하러 또 사요. 그래도 봄인데 새 옷 한 벌은 있어야지. 평범한 모자의 대화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 평범함을 누리기 위해 15년을 돌고 돌아왔군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마지막 눈이군요.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사르르 녹습니다. 가게 안은 난로보다 더 뜨거운 온기로 가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방이 훈훈해지는군요.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서윤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도진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히는군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이죠. 카메라는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잡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그림 같군요. 15년 동안 비워뒀던 서윤의 옆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식탁 위에서 하나로 포개지는군요.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도진 역시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따뜻한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게 안의 불빛이 눈 내리는 거리를 밝힙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희망의 등대 같군요. 이 불빛은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타오를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연료가 되어 타오르니까요.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지만 웃음소리는 남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더 줄까? 한 그릇 더 먹어. 행복한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는군요. 긴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15번째 겨울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날들을 살아가겠죠. 닫힌 문 뒤에서 피어나는 행복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기다림에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막을 내립니다.